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은에 돌았고 원우 아빠고요. 현 시각이 04시 10분. 3월 둘째 주 시작입니다. 월요일 3월 8일. 오늘 뭐 저번주 뭐 공지한 대로 충주 계속 또 다른 지역 가면서 일이 진행이 되네요. 오늘은 충주 갑니다. 내일까지 오다가 나와 있죠. 오늘은 2시 집에서 2시에 나왔습니다. 잠을 설쳐가지고 신항에서 풀 상차해서 충주 뭐 에너원테크인가 공장 이름이 그렇네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충주 가본 지가 지금 뭐 컨테이너 하면서 가본 지가 지금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짐도 가볍고 내일 세종 가는데 세종 가는 그 MFT가 북항에서 상차가 안 돼가지고 아마 사무실에서 신항 짐을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신항에서 잡아서 갔다 와서 신항 하차하고 MFT 상차 후 퇴근하는 걸로. 그리고 내일 하차는 또 북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항 상차 북항 하차입니다. 조금 예전에는 계속 북항에서 떠서 갔는데 일을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아마 매출을 맞출 것 같습니다. 어제 늦게 일요일날 도락구 포차 3탄 오징어 숙회 한번 해가지고 먹는 모습 잠깐 찍어서 올렸습니다. 짧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 모르겠네. 저도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집에서 이렇게 뭐 꼭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직접 해서 저녁 겸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간식으로 먹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오징어 숙회랑 원래는 돈코츠 라면이죠. 원조는 일본 거 같은데 그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로 해가지고 돈코츠 라면이 2인분씩 이렇게 포장되게 나옵니다. 국물 스프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얹으면 되는데 고기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런 수육이나 고기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대표 삼겹살 있죠. 그거 양념해서 구워서 먹듯이 그냥 굽습니다. 그냥 구워가지고 한 장에서 2장 정도 돈코츠 라면이 다 되면은 얹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뭐 단무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참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결과는 맛있어요. 출발은 3시 반 정도 상차하고 2시에 나와서 신항으로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죠. 시동 걸고. 하여튼 신항에서 3시 반에 상차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위치는 7원 분기점. 신항에서 찍어보니까 277km 내비상으로 뭐 실제로 가게 되면 300k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왕복 600km. 그래서 뭐 짐이 가벼우니까 짐이 4.4톤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한테 제일 좋은 건 돈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어디 가나 1, 2만원씩은 차이가 날 수 있어도. 그래서 그거보다 현실성을 찾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짐 가볍고 작업 빠른데 그 다음에 운임 잘 주면 좋죠. 그죠? 그 세 개면은 뭐 거의 뭐 황금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킨 올리브유에 튀기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내용이나 어떤 그 진행 방식을 보니까 거진 이렇게 도로상에서 달리면서 예, 이런저런 컨텐츠 갖고 얘기를 하고 그날 예,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봐도 외국에 북미 트럭 계신 분들은 조금 영상이 긴 거 같은 생각이 납니다. 이 2시간짜리도 있고 보통 1시간 반, 짧은 거는 뭐 30분 정도 되는데 30분 내외로 영상이 올라가는 게 보는 입장에서도 부담되지 않고, 그리고 잠깐 보는 거는 조금 짧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요점 정리만 해주시면은 구독자분들도 보는데 부담이 없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영상을 길게는 촬영을 안 하고 조금씩 해서 거의 매일 올리려고 합니다. 매일 올리려고 하는데 평일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매일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주말에는 저도 제 개인 시간도 있고 하니까 뭐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말에 쉬면서 또 뭐 소개시켜 드릴 게 있으면은 한 번씩 촬영해 가지고, 어차피 저는 그 촬영용 스마트폰은 꼭 들고 다니니까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구독자가 또 늘었어요. 저는 구독 좀 해주세요, 돈 안 드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광고는 안 하는데 꾸준히 하니까 구독자는 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구독하시는 분들 이 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든가 하고 싶은데 그거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은 다음 편 영상에 그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경상도 사투리라서 조금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자막을 넣어 가지고 최대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벽,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신앙 상차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일찍 나왔는데, 이렇게 또 새벽에 일찍 또 시작이 돼 가지고 오늘 아마 마치고 예상 시간이 한 오후 2-3시, 빠르면 늦으면은 서너 시까지, 그러니까 기본 한 12시간에서 14시간, 한 5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지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고, 월요일 치고 조금 시간이 이르다 보니까 고속도로에 조금 한산합니다. 올라가는 차도 그렇고 내려오는 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코로나가 1년 넘게 이제 진행이 됐죠. 작년 초부터 1년 되도록, 그 다음에 올해 지금 3월달 접어들었으니까 2달 조금 지났고, 거의 수도권 위주로 해가지고 한 300-400명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집합금지 인원수 또 조정돼가지고 좀 풀릴 것 같은데, 저도 모임 못한 지가 지금 넉 달째거든요. 저도 모임에서 지금 총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갖은 항의와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지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데도 묵묵히 그냥 이겨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마음대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무슨 말로 그 식당 가서 탁자 2개, 3개씩 잡고 따로따로 앉아서 먹으면 안 되겠나 말하지 말고. 근데 만에 하나 거기서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이거 전수조사 들어가면 저희 전부 벌금 먹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대로 좀 따라주고, 부득이하게 뭐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하면은 뭐 4명 정도 인원수 맞춰가지고 만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또 저번 주 또 아는 사람, 아는 동생하고 만났는데 10시 넘었는데 가게를 하더라고요. 부산은 12시까지 연장이 됐나?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뭐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예. 그 금요일날 저녁에 그 덕천동에서 만났는데, 덕천동도 그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그 구포시장 건너편으로 아주 그냥 활락갑니다. 거기. 예. 땅값, 건물값 엄청나게 거기도 비싸고 상권이 좋으니까. 대학교도 근처에 유동인구도 많고, 덕천 노타리가 지하철 이렇게 갈아타는데 3호선이나 여러가지로 댕기죠. 2호선도 다니고, 그 다음에 구포시장 장날도 쓰고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만났던 동생이 그 덕천동 쪽에서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럭저럭 저기 뭐 매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아마 수입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가 멀리 가지는 못하고 그냥 그 사무실에서 좀 찝찝하다고, 자기들 사무실에 거기에서 의자 붙여놓고 그냥 족발하고 직 시켜놓고, 그래서 소주 한 병 반 정도 뭐 이렇게 갈라먹고 왔는데, 뭐 이야기 화두거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지야. 우리나라는 뻔하잖아요. 뭐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뭐 그런 뉴스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 뭐 미국 뭐 계시는 분들, 우리나라 트러커 분들 뭐 열심히 또 멀리 다니시면서 또 일하고 계시고 열심히 유튜브 올려주시고, 뭐 LH 공사 그죠, 땅 투기 미리 정부 빼내가지고 땡빛을 내가 막 농사 짓는다 해놓고 막 그 원 땅 주인들한테 뭐만 또 알랑방 끼가지고 또 땅을 또 샀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 나라는. 제가 뭐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런 부분은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제일 화두가 돼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뉴스거리 보면. 그러고 뭐 저희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다음 뭐 화물하시는 분들 잘 알지만은 또 3월 5일부로 해가지고 안전우님 국토부 공시했죠. 국토부 장관이 도장 찍고 뭐 고시하는 날로부터 뭐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은 드는데,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 소급 적용해서 올해 1월부터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또 뭐라고 어떻게 저 입장에서는 힘이 없어요. 까라면 까야 되고 세금 내라면 내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저 열심히 달려서 수출입 물건 전달하고 또 수출시키고 수입 가져온 것도 화주한테 인도하고 뭐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고 공장도 돌아가고 그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이게 다 이제 기본 미천이 된다고는 보는데 코로나지만 생각한 게 좀 경기가 나빠지는 것 같진 않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혼자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산에 서면 내려가면 저도 집이 근처이기 때문에 서면 내려가 보면은 주말에 금요일이고 주말이고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이게 코로나 전국이 맞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제가 생각했는데 식당에서도 이렇게 한 칸 한 칸 띄어서 그 방역수칙을 지킨 과정에서 어떤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똑같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그렇게 앉아버리면은 업주 측에서는 또 뭐라고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뭔 말로 갑을 간 게 있어서 저거들은 을이겠죠. 손님들은 갑이 되고 또 돈을 버는 거니까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돼가 있고 어제 명품 그 매장에 그 줄 서 있는 거 보니까 보복 소비를 한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우리는 평민들은 솔직히 그런 좀 있는 분들이나 그렇게 저는 명품 매장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만은 그렇게 줄을 서가지고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구경하려고 줄 서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들어가면 하나씩 사서 나온답니다. 너무 놀랍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물론 경기권, 수도권 위주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시사, 경제, 세계 정사 이런 내용은 저희가 그냥 보고 있는 뉴스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깊숙이 들어가서 설명한다는 것도 트럭커로서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충주 올라가면서 컨텐츠 할 얘기는 별도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매번 준비 안 했단다. 이야기는 잘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또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은 다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트럭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럭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 돈을 벌려고 하죠. 그죠? 다 마찬가지죠. 저는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그 생각은 나는 접으셨으면 합니다. 옛말에도 돈을 쫓으면 돈은 도망갑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돈은 어느 순간인가 제 뒤에 와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업종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돈을 쫓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음식점을 이제 차려가지고 자기가 먹을 때는 괜찮지만 입맛에 괜찮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레시피로 그냥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무작배기로 판다는 거죠. 근데 손님들을 처음에는 모르고 먹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파스타를 하나 만들었다. 내가 먹기는 괜찮은데 근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8,000원을 주든 만원을 주든 그 돈에 대한 값어치가 돼야 되겠죠. 분위기도 있고 여러가지 서비스면 다 따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돈 값어치를 하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러 왔을 때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야 내가 다시 이 집에 와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오늘 먹고 내일 먹고 하지는 잘 안 하겠죠. 하지만 세월이 조금 지났을 때 일주일이나 보름, 나 저번에 그 파스타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그 가게가 또 유지가 되고, 그죠? 그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은 자기들도 식구가 있고 자기가 또 생활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수입으로 인해서 또 직원들이나 원자재 값도 갚아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그 얼기설기 이렇게 엉켜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게 운전하는 거하고 조금 비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가게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가게만 차려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신 있어서 하시겠지만 운전도 자기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이 운전에 대해서 자신 있고 말 그대로 음식을 따지면 음식 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운전하는 맛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한 며칠 해보고 막 한 달 정도 했는데 나는 뭐 여기저기 다 할 수 있고 뭐 설명 안 해도 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배웠다. 친구니까 그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알았다 임마 그만해라. 너 이제 뭐 이 정도 했으면은 뭐 대충 아는 거 아이가? 예, 아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 화물업계는요 까면 깔수록 양파처럼 계속 나옵니다. 업계의 특성 아까 그 제가 유튜브 잠깐 봤는데 슬기로운 생활에 그 유튜브 하시는 젊은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다 맞는 말씀이에요. 뭐 트럭커들 입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새기면 주말에 뭐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그 주의해야 될 점 4가지를 집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길지 않은 영상이기 때문에 저도 다 봤습니다. 봤고. 근데 이제 그분 말씀도 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뭐 기사 생활을 하시든 뭐 바로 차주를 이제 차를 사서 자기가 사업자 등록을 내서 차주를 하시든 어떠한 경로든 간에 분명히 트레이닝은 있어야 됩니다. 예. 운전면허를 따도 도로주행을 시키죠. 그죠? 시험 과목에도 있죠,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뭐 70년대생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학원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거의 없었던 걸로 아는데 저 면허증 딸 때 다 독학으로 땄습니다. 저는 남부 면허시험장 가서 무조건 접수했습니다. 무조건 접수해서 거기에 시험 치는 그 차량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은 Z자 가서 떨어지고 내일은 S자 가서 떨어지고, 예. 모레는 뭐 기아 변속 구간, 그 다음에 뭐 주차 구간,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이제 그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순경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운전면허 시험장에 대한 모든 제반에 대한 그런 그 브리핑을 해줍니다. 브리핑을. 근데 그 브리핑 안에 답이 있어요. 답이. 제 말을 듣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된다. 조금 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면허 취소돼서 다시 면허 취득하러 오시는 분들, 나는 운전 잘하니까 뭐 저런 거 들을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왜? 그 룰을 모르니까.
밖에서 현장에서 운전하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시험은.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듣고, 일종 보통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 만에 붙었습니다. 한 번 만에. 이 자랑 아닙니다. 한 번 만에 붙었고, 일종 대형 같은 경우는요 7번을 쳤습니다. 7번. 한 번에 14,000, 그때 당시에 14,000원 했습니다. 그 시험, 기능시험 접수비가 7번이니까 한 47에 28, 7만원 하고 98,000원, 10만원 정도 들였죠. 학원비가 아니고 그냥 그 시험 접수비만 98,000원 들여가지고 제가 일종 대형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 면허는 아는 친구한테 잠깐 부두에서 배웠습니다. 예, 잠깐. 뭐 일주일 열흘 배운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 정도 차를 타본 것 같아요. 왜? 빠꾸 하는 것만 잘하면 되니까. 후진하는 것만. 어떤 식으로 시험 친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래서 트레일러 면허 같은 경우는 2번. 예. 자,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전부 면허증은 따시죠. 그죠? 면허증은 따시는데, 문제는 취직이 문제입니다. 그죠? 기사를 타든 내가 이 차를 하려고 하든, 거기서 제일 걸림돌이 뭐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자, 내 친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이 공업부가 하고 있다. 한번 부탁해서 공업부에 트레일러 하고 싶은데 트레일러 한번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모두 구경 좀 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접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은.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력을 쌓으려면 힘들죠. 아까 그 유튜브 하시는 분 얘기는 뭐 5톤 차부터 하고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차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기사로는 아까 말씀하셨죠. 경력자 아닌 이상에는 잘 안 써줍니다. 그래서 저번에 앞전에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영상이 벌써 24분이네요 30분 다 돼가는데 일단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면허증을 따시면은 뭐 일단 아시는 분 있는 분들은 제가 제외를 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해봐라. 그 앞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 일간지나 그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데 보면은 부두에서 그 군에 이적하는 차량 기사를 구합니다. 4대 보험도 넣고. 그러니까 트레일러도 초보를 모집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조금 희박하다 보니까 그다고 페이도 적겠죠. 그래 되면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돈을 찾지 말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정도가 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그분 말씀처럼 기사생활, 우리가 말할 때 아까 그분은 뭐 이 운전하는 분들을 통합적으로 다 기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월급 받는 분들은 기사라고 칭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차 가지고 하는, 자차 갖고 하는 사람들은 차주라 그럽니다. 차주. 저는 그래서 그 화주한테 전화를 할 때 그럽니다. 예, 내일 컨테이너 싣고 가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예, 내일 올라갈 컨테이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럼 그렇게 해도 얘기 알아듣습니다. 꼭 컨테이너 몰고 가는 기사라고 할 필요 없고요. 저희들은 차주이기 때문에 차주 입장에서는 차주라는 그 부분을 몫으로 좀 당당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쓰는 만큼 기사 생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더 페이를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위험 부담은 많겠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하실 분들도 처음부터 뭐 진짜 치밀하게 한다 이런 거보다도 계획을 조금 잡으셔가지고 처음부터 일간지 쪽이나 그런 쪽으로 찾아보시고, 결격 사유만 없으시면은 거기서 거의 씁니다. 거기서 뭐 석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하시면은 그만두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또 그렇게 되면은 경력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제? 근데 또 문제는 그 YT는 사발이기 때문에 그 조향축하고 뒤에 구동축 하나밖에 없죠. 요즘에는 사발이 차가 잘 안 나옵니다. 트레일러, 이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이 트레일러하고는 조금 회전 반경이라든가 움직이는 게 좀 틀립니다. YT 샷시 보셨겠지만은 YT 샷시는 저희들 샷시랑 틀려요. 저기는 그냥 이렇게 일명 그냥 바구니에다가 그냥 얹어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그 콘을 맞춰서 꼽아야 되고, 물론 군내 이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경력을 좀 쌓으셔도 나오면은 또 차가 틀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마스터할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가는 거는 남자들은 면허증만 있으면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뭐 예전처럼 우리 배울 때처럼 그 구형차들이, 수동으로 된 구형차들이 많으면은 저는 무조건 그쪽으로 추천해서 이 차부터 배워라. 너무 쿠션 좋고 너무 그 좋은 차부터 타게 되면은 사람 몸이 간사하기 때문에 금방 그거 된다.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랜저 타다가 나중에 마티즈나 뭐 스파크, 모닝 이런 거 타라 그러면은, 에쿠스 타다 그런 거 타시라 그러면 타시겠어요? 타기야 타겠죠. 근데 좋은 차 타면은 그런 경차 못 탑니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적은 차, 조금 구형차, 안 좋은 차를 먼저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시형차로 올라가는 게 본인한테 가장 좋습니다. 본인한테. 그리고 아끼게 되고요, 장비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운전, 나는 뭐 자신 있다 이렇게 자신감에 아주 그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아요. 근데 운전 이거 자만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넘게 해도 아직까지도 처음 접하는 그런 부분이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쫓지 마시고 일단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특히 뭐 집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돼 가지고 그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조금만 엄마 아버지 나중에 제가 열심히 배워 가지고 뭐 요새 트럭커도 괜찮으니까 해 가지고 엄마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도시락 싸서 열심히 따라 다니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은 예전 저희 고모부빨, 아버지빨, 그렇게 되시는 연세 드신 분들, 5060 세대, 그죠? 그분들처럼 무슨 노름을 한다든가, 진짜 무슨 어디 대포집에 가가지고 진짜 술에 쪄든다든지,
주차장 휴게실에서 앉아서 노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잘 없기 때문에 신세대들은 크게 이렇게 마이너스 낼 부분이 없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앞뒤로 다 겪거든요. 지금 저희 세대는 삐삐 세대잖아요. 삐삐 세대. 저는 고등학교 때 삐삐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스마트폰도 없고 좀 이따가 PCS 폰 나오고 그죠? 셀룰러 폰 나왔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셀룰러 폰 뭐 군대에서 국방일보에 그렇게 또 이렇게 가입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진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좋아진 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트루커 새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특히 자금 그 다음에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그런 부분 있죠. 내가 어느 정도가 트레이닝이 됐을 때 잘하는 것이냐 이거는 누가 판단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저 이렇게 운전 하는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뭐 가서 일하다가 운전 한번 해보세요 하는 거 보고 빠꾸 시켜보고 저희들은 운전 시키면 다 빠꾸만 시켜봅니다. 앞으로 가는 거는 다 하거든요. 그죠? 저 같은 경우 초창기 때 조금 애먹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LG전자 창원에 LG전자 가면 세탁기동이 있습니다. 세탁기동 가면요 컨테이너를 전부 다 그 번호대로 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잘라놓은 컨테이너도 있고 그 안에 한 군데 이렇게 직작업하는 자리가 있어요. 17번 뭐 34번 뭐 이렇게 번호가 있겠죠.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양쪽으로 폭이 얼마냐면요 30cm도 안 남습니다. 그 앞으로 윙바디들 지나다니고 펌프버스 지나다니고요 내가 차를 넣을 수 있게 아무도 안 봐줍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요. 진짜 식은땀 삐질삐질 납니다. 그러면 뒤에서 담당자는 왜 차 안 넣느냐고 또 재촉하거든요. 그런 데서 트레이닝 한번 해보시면은 거짓말 안 못하고 한 달이면은 마스터 합니다. 한 달이면은 거기서 넣고 빼고 잘하시면요 다른 데 못 넣는 데 없습니다. 거기보다 더 빡신 데도 있겠죠.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 내가 어느 정도 경력이 되었다 싶을 때는 내가 페이를 얼마를 원치 안 해도 차주가 회사에서 뭐 주는 페이가 딱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앞으로 내 차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정짐으로 가는 그런 회사는 그러니까 같은 회사죠. 딱 그 집만 가는 회사는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운전 절대 안 늘고요. 그 짐에 대해서만은 뭐 자기가 마스터가 되겠지만은 거기 있다가 다른데 외지로 가서 똑같은 컨테이너지만은 나는 뭐 그런 데서 트레이닝 됐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고 갑니다. 근데 외지로 가서 그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보도 못한 상황이 맞닥뜨리면은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아실 거예요. 기존에 경력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게 딱 나중에 뭐하고 이꼬르가 되냐면은 돈으로 이꼬르 됩니다. 돈으로. 아무 일 없이 다니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 가서 난간에 봉착을 하죠.
그러다가 잠깐의 실수로 어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하면은 전부 돈입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죠. 근데 보험 처리가 그냥 됩니까? 일단 공단 접수금 30만원 기본 들어가고요. 10만원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고에 난 금액대별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피냐 물피냐, 그 다음에 뭐 8개 항목이냐 10개 항목이냐 이런 거 있죠. 위반사항. 그런 거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천차만별로 올라갑니다. 저 1년에 500만원까지 내는 분 봤어요. 170% 180% 올라가. 보험 60%에서 170, 80%까지 올라가려면은 그분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내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운전도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근데 오래 했다고 사고 안 내는 거 아니고요. 예. 진짜 사고도 내시는 분만 내요. 저도 무사고는 아니지만은 잔잔하게 사고는 내고는 있어요. 근데 내가 부주의해서 냈다고 보기보다는 좀 뭐 운이지만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부터 그거 할 것 같고 하니까, 만약에 이 유튜브 내용을 들으시고 보시면은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좀 가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3월 8일 월요일 그 새벽 이제 4시 52분이네요. 제가 지금 38분 거의 한 40분 이상 떠들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가면은 시간은 잘 갑니다. 네. 앞에 보고 운전하면서 저는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카메라는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확실한 트레이닝 해보시고, 어느 정도 됐다 이제 자만심에 이제 난 차 사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이제 한 번씩 오겠죠. 왜?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여러 가지, 뭐 차주랑의 관계, 공장에 가서 화주와의 관계, 뭐 택도 아닌 사람들하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관계도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오만 때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스트레스로 오는 분은 오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제가 해보니까 스트레스로 오는 것보다는 이게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적정 수준이 올라오면요,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예. 자연스럽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경력이 어느 정도 짬밥이 됐다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거는 3년입니다. 예, 무조건 3년으로 봅니다. 3년 이상은 하셔야 어느 사무실에 가서 일을 받아서 하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터득하고 해결할 수 있고, 다 원활하게 작업을 마치고 했을 때, 저희 한발이 가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충주에 지금 4.4톤짜리 수입 물품을 싣고 간다 아닙니까? 이거 안에 뭐가 들은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충주를 갔다 오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라운드 비용으로 얼마를 받는다, 뭐 50만원을 받는다, 100만원을 받는다, 그 비용을 내가 나한테 들어오기까지 완벽하게 끝내려면은 아무 문제 없이 갔다 와서 깡통까지 반납을 해야
내 일보에 적히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기겠죠. 차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이아가 빵꾸가 나서 파스도 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 작업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 되는 부분입니다. 음식점에서 아까 파스타 얘기도 했지만, 음식점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그 손님이 깔끔하게 먹고 문제가 없이 크레임이 안 걸리고 빈 접시가 보이면서 나가면서 계산서까지 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용해 주십시오 인사하고 문 열고 나가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계산했던 돈이 파스타값 8,000원이다 만원이다, 계산이 끝나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중간에 도중에 사장님 잠시만 와보세요, 이 파스타에 뭐가 있네요 했는데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파리가 하나 나왔다, 벌레가 나왔다, 일 열심히 해놓고 재료값 들어가 열심히 해놔놓고 돈 못 받잖아요. 그 크레인 걸면은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SNS 올려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가게 뭐 공개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손해보는 거죠. 그죠?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건 한 건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돼야 된다는 게 분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 소리가 말이 안 된다고 뭐 생각하실란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경력자 입장에서 먼저 기성세대가 먼저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하시는 뭐 동생이나 조카뻘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이 운수업은 안 없어질 겁니다. 예. 이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집에서 휴지도 못 쓰고요, 쿠팡 전부 차로 움직이죠. 이 물류센터에서 저 물류센터 가는 거 다 윙바디나 컨테이너로 다 옮깁니다. 택배 전부 컨테이너로 다 옮깁니다. 집화장으로. 그러니까 생필품 이런 거 집에서 받아보시는 거 전부 이 화물차가 움직여서 받아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화물업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뭐 차가 뭐 나중에 뭐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나 수소차로 차는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업종 자체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큰 미래의 어떤 진짜 투자 가치나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서 돈을 벌고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직업적으로 남한테 타치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 다음에 내 가족들과 뭐 먹고 살고 여가생활 하는 데는 분명히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런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더 또 올라갈 것이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캐나다나 미국에 북미 트러커 계시는 분들, 뭐 여기서 일부러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들 뭐 그죠, 뭐 유학 영어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어떤 생활과 그 어떤 그런 조건이나 어떤 그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또 가셨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외국 가서 하시라고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저는 저분들처럼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보름씩 한 달씩 차에서 먹고 자고, 본의 아니게 뭐 여건이 그렇게 온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온다면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부러 뭐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뭐 이민을 가서 그걸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별로, 그건 아니다. 예. 예, 그분들 인원수가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극소수거든요. 그 나라 인원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화면상으로 보고 유튜브 이 영상에서만 그냥 보니까 로망이 생기고, 아 날씨 좋다, 차도 많이 없고 도로도 넓고 돈도 많이 받고, 우리나라보다 많이 받죠. 예, 시급제로 하다 보니까. 가면 애들 영어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하지만 안 보이는 부분은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몰라요. 실제로 안 겪어보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좋은 부분만 자꾸 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이 업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이 업을 트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영어도 안 되고, 예. 영어가 어디까지 뭐 클래스 A니 B니, 예? 이런 거 따기 위해서 영어 공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영어 공부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도 되겠지만은, 그것도 한국에 친지 다 계시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분들은 뭐 가지 마라 했는데 갔나? 그건 아니잖아요. 뭐 각자의 다 사정은 있습니다. 근데 제 혼자 소신은, 자, 트럭커를 하러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신다, 이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안 그러면 한국에서 좀 해보시고 경력을 쌓아서 영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일은 제일 잘합니다. 트럭커 중에. 진짜 저는 자타가 공인합니다. 진짜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봅니다. 노부위가 됐든 라이싱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운전 한번 딱 손 잡으면 숨도 안 쉬고 올라갑니다. 고령 지나가지고 이제 성주, 네, 성주 쪽으로 오르막 올라가네요. 남성주 이제 휴게소가 한 10km 정도. 네. 저는 저 야간에 저 쌍라이트 키고 반대쪽에서 오시는 분들 진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눈이 부셔가지고. 이 운전 야간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야맹증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낮에 선글라스를 거의 차에 있건 안 있건 무조건 선글라스를 많이 끼는 편입니다. 눈이 부셔서 못 당기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고속도로 할인의 목적으로, 예, 아낄 게 도로비밖에 없죠. 예. 그리고 오늘은 도시락을 2개 싸왔습니다. 아침은 이마트에서 어제 산 김밥, 예, 김밥하고 된장 국물인데 그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된장 되는 거. 그 다음에 점심은 아마 도시락 스팸하고 계란 후라이하고, 예, 감자전, 그 다음에 김하고 김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점심을 때울 생각입니다. 벌써 이제 밥 한번 사 먹는다고 보면은, 물론 어제 김밥은 뭐 돈을 주고 샀지만은 두 끼 점심값만 해도 어디 휴게소 가서 먹으면은 그건 한 15,000원 돈. 웬만한 거 먹을 만한 거 다 7,500원, 8,000원씩 합니다. $15,000원 그 정도 세이브 되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예, 마무리 하겠고요.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예, 코로나가 계속 손잡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을 만큼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 또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원아빠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